안녕하세요. 대한여한의사회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저는 동신대학교 한의과대학 본과 3학년에 재학 중인 노가은입니다. 네, 우리가 알기 어려운 법률에 대해 공부를 하고 우리의 소리를 잘 담아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직업, 바로 변호사입니다. 법은 모든 분야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데요. 그렇다면 한의학과 관련된 분야를 다루는 변호사도 있을까요? 한의학부터 법학까지 다양한 분야를 접하며 넓은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김민지 변호사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상지대학교 한의과대학을 졸업한 한의사이자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변호사로 현재 법무법인 율촌에서 소속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 김민지 변호사입니다. 현재 하고 계시는 일에 대해서 저희 구독자님들께 간단히 말씀드려주세요. 저는 현재 법무법인 율촌에서 소속 변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로 진출 가능한 다양한 직역 중에서 변호사도 있을 것이고 검사, 판사, 공공기관에서 진출하는 변호사님들 계시고 다양한 진로들이 있으신데요. 저는 대형 로펌에서 소속 변호사로 일하고 있고 구체적으로는 의료와 금융 분야의 소송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변호사의 역할은 재판을 수행하는 소송과 계약서들을 검토하는 자문 업무로 나뉠 수 있는데요. 의료와 금융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규제가 많이 작용하는 영역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한의사로서 의료 분야의 소송 업무도 수행하지만 정부의 규제가 이루어지는 금융 분야의 소송 업무도 같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변호사로서 사건이나 의뢰인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판사는 사건에 대해서 중립적인 입장에서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발견하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변호사의 역할은 어쩌면 의뢰인이 마지막으로 찾아올 수 있는 정서적으로 지지를 해줄 수 있는 마지막 보루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사건을 겪을 때 의뢰인이나 사건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지 않고 그분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찾아드리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는 편입니다. 일반인이 변호사를 접할 기회는 많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변호사에게 보다 쉽게 법률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일반인으로서도 근처에 있는 법률사무소나 법무법인을 찾아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길들도 있으십니다. 간단하게 무료로 상담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서 상담을 받으실 수 있는 길도 있으십니다. 한의학을 배우고 있는 학생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한의학과 법학의 연결고리가 쉽게 떠오르지 않는데요. 두 학문을 공부할 때 공통점이나 차이점이 있었을까요? 한의학과 법학은 모두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의학의 경우는 개인의 권리를, 건강을 찾는 데에 초점이 있다면 법학은 이 사람의 권리와 저 사람의 권리를 어떻게 조율하는가에 조금 더 초점이 있는 학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한의학의 경우에도 증상을 바탕으로 진단명을 찾고 또 치료법을 찾아가는 과정이 있다면 법학의 경우에도 사건을 바탕으로 그 사건이 어떤 법적 구성 요건에 해당하고 조문에 해당하는지 찾아감으로써 개인의 권리들 사이에서 어떻게 이를 조율해 나가야 되는지 찾아가는 학문이라는 점에서 전반적인 논리 구조상의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한국 의료시장의 특성상 정부와 법원의 역할이 크다는 점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판결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법조인의 입장에서도 어떤 시장이 확대된다는 것은 계약사 검토 등 자문 사건도 많아지고 분쟁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측면에서 환영할 만한 판결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예를 들어서 저선량 엑스레이의 경우 이번 무죄 판결을 통해 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긴 하였지만 행정적으로 보건복지부 영상 신고를 해야 되는 등 다양한 절차들이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보다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런 행정적인 절차들까지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의대생으로서 봉사를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의료봉사가 있는데요. 변호사로서 할 수 있는 재능 기부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현재는 무일촌이나 무변촌 같이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지역이 많이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따라서 무료 봉사활동을 할 때에는 지역이나 대상의 선정에 있어서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봉사활동을 하는 것 외에도 교육활동을 통해서 예방활동을 한다든지 하는 방법들이 열려 있습니다. 한의대와 로스쿨의 공통점이라면 지방에 있는 경우들도 많고 또 공부량이 많아서 학생들이 함께 하루 종일 학교에 있다 보면 CC가 발생하기 쉬운 환경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니는 로스쿨에도 CC들이 꽤 많이 있었는데요. 저는 해보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리긴 했지만 변호사는 다양한 변호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일이 굉장히 많은 대형 로펌 변호사나 검사 같은 경우도 있을 것이고 학교나 사내에 소속되어서 사내 변호사 혹은 공무원으로 일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만약에 제가 변호사인 입장에서 대형 로펌 변호사, 저와 똑같은 변호사를 만난다고 생각하면 저는 둘 다 일이 너무 많아서 좀 서로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한의사가 더 남편감으로 추천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의대에서는 1년에 4번씩 총 6년 동안 시험 기간이 반복되어 있는데요. 로스쿨은 3년 동안 따로 시험 기간이 있나요? 로스쿨에서도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두 학기에 걸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1년에 4번의 시험이 있고 그것 외에 검사가 되기 위한 시험이라든지 또 재판연구원이 되기 위한 시험이 중간에 별도로 있습니다. 시험 기간만 놓고 봤을 때 다시 돌아간다면 한의대를 선택하실 것인지 아니면 로스쿨을 선택하실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로스쿨의 경우는 시험 성적에 의해서 어떤 대형 로펌이나 검사가 되는 길이 달라지기도 하고 또 변호사 시험 합격률도 50%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과목 수는 적지만 서로 경쟁하는 분위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량이나 시험 기간의 길이만 본다면 한의대가 어려운 측면도 있었지만 또 경쟁을 한다는 측면에서는 로스쿨이 힘든 면도 있어서 전 한의대 시험 기간이 조금 더 수월하게 느껴졌던 편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한의사 국가고시와 변호사 국가고시의 차이점은 어떤 것이 있나요? 변호사 시험 같은 경우는 5일 동안 아침부터 저녁까지 객관식, 주관식, 서술형 시험을 모두 치릅니다. 반면에 한의사 국가고시의 경우에는 하루 동안 객관식 시험을 치르는 종류였고 그래서 국가고시 시험 기간만 생각하면 변호사 시험 때가 조금 더 힘든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모 변호사는 법정 드라마 우영우처럼 이유 있습니다 재판장님 이렇게 말하나요? 보통 재판의 경우 양 당사자가 서면을 사전에 제출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서면을 가지고 사건에 대해서 이미 파악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있습니다까지는 아니더라도 재판부에게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도의 일은 자주 하는 것 같습니다. 의료 기록을 남들보다 조금 수월하게 볼 수 있고 병원이나 한의원 관련 사건 그리고 의료 행정적인 사건을 대입해서 돌아봤을 때 제가 조금 더 사건에 대해서 빠르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와 드라마 로스쿨 모두 재미있게 보았습니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는 대형 로펌의 생활을, 드라마 로스쿨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생활을 잘 보증한 드라마로서 모두 즐겁게 보실 수 있는 드라마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하나 더 추천드리자면 문유석 판사님께서 본인의 경험을 직접 바탕으로 드라마를 쓰신 미스 함무라비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할 텐데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